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 아침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MBC 이지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걸 귀여운 님이 드디어 시작이네요. 반가워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을 달아주셨네요. 저희도 반갑고요.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도 좀 달아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7,000명 넘어섰습니다. 네. 7,313명인데요.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어요. 뭐 하루에 500~600명씩 나오다가 지금 300~400명 선으로 좀 그렇게 둔화되는 네. 걸 보이고 있긴 한데 여전히 뭐 신규 환자의 70~80%가 대구 경북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의 기저질 환자가 모여 있는 요양시설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신천지 중심이었다면 이제 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 네.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51명까지 늘었고요. 경산 제일 실버타운 17명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노인 지금 수용 시설이잖아요. 네. 예. 자가격리가 끝났는데 확진된 사람 2명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20대 남성인데 2월 17일에 신천지 교인을 접촉을 한 교육생이에요. 근데 격리 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2주가 지나서 격리가 해제된 게 지난 3일인데요. 어제 확진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에서 20대 여성 대구 신천지 교인이고 지난달 16일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딱 3주 된 어제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잠복기 14일로 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게요. 대부분은 4, 5일 안에 발현이 되고 길어야 14일 안쪽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네. 둘 다 2주가 넘어서 2주를 이상으로 확대해야 되나 지금 중대본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대구시와 광주시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둘 다도 공교롭게도 신천지 관련자예요. 신천지 관련자의 격리 해제 전에는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또 음성 판정이 나오는데 또 나중에 가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지금 다 그런 그런 거죠. 경우도 3주째 있었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참. 신종 코로나 확진 뒤에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다행히 음성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네. 예. 대구의 한 산모가요 확진된 지 12일 만에 출산을 했는데 이렇게 국내 임신한 상태로 확진이 된 환자가 이 산모 포함해서 모두 8명입니다. 근데 이 방역 당국은요, 뭐 전 세계 사례를 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 엄마로부터 태아가 수직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실제 예. 뭐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네. 감염이 된 사례가. 네. 아무튼 다행이네요. 대신에 네. 태아가 이제 출산된 뒤에 엄마와의 접촉은 피해야겠죠. 그건 큰일 나겠죠. 예. 네. 그리고 오늘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예, 약국에서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는데요. 신분증 필참이고요. 네. 구매 기록이 약국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중복 구매가 안 됩니다. 살 수 있는 요일을 제한을 했어요. 너무 몰릴까 봐. 네. 평일 오부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이제 일요일 1부터 1, 2, 3, 4, 5 다시 월요일부터 6, 7, 8, 9, 0 네. 오늘은 1하고 0, 제가 6인 거죠. 1975년생이거든요. 저는 네. 금요일 날 구매를 네, 지금 맞아요.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하면 네. 괜찮. 이거 살락하면 나이 공개돼야 되는데. 네.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은 1하고 6으로 끝나는 화요일 날 성명들이 하셔야 살수 되죠? 있습니다. 우리 저는 화요일입니다. 네. 아시네요. 잘. 지난주에 저하고 동년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면 막 화를 내더니 이유했었군요. 아,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예. 예. 되게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화요일 저 금요일. 많이 비교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 199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오부제가 시행된다 해도 저처럼 새벽 출근해서 오후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마스크를 구매할 네. 수가 없네요. 면 마스크를 빨아서 쓰는 형편입니다라는 문자를 좀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요 주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 네. 주말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살 수 있긴 한데 네. 물량이 적겠죠, 평일보다 아마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렇게 보면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점심 시간 좀 있으니까 점심 시간 때 나가서 사시면 안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욕 먹죠. 왜 그러냐면 예. 그 점심 시간 되면 이제 다 동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정말 이야기죠. 이 약국 저 약국 가야 되는 메뚜기처럼 해야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집에 마스크가 거의 떨어져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뭐 도저히 살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한 약국을 갔더니
면 마스크라고 보기도 그렇고 방한데 빨아서 쓰는 예. 그거 있다고 그거 네. 사실 그거라도 사야죠. 뭐. 그거 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속 편하게 에이 그래 빨아서 쓰자. 빨아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면 마스크가 젖었을 때 이 방어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젖지 않게 좀 잘 관리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그 마스크는 입에서 김이 나오고 이러기 네. 때문에 이제 네. 습기가 이제 많이 차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관리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빨아서 쓰기로 하니까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또 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또 마스크 크게 또 또 괜찮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들 하고 있는 그래도 거고요. 불안해하니까 마스크를 다들 구매를 하는데 예. 참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하루 생산량을 갑자기 2배, 3배로 늘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이제 그 관리를 하냐가 중요한 건데 정말로 기묘한 분들부터 이제 먼저 사게 하고 그러니까 의료인 그렇죠. 다음에는 중증.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좀 뭐 사람들은 좀 없어도 되니까 면 마스크 써도 되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만있어. 그러잖아. 끝이 이제 그 출생 연도가 오면은 네. 금요일 날 사십니까? 네, 1975년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한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일본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자, 외교부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 발표에 하루 만에 어떤 결단을 내린 거죠. 네네네. 일본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 일단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오늘 0시부터입니다. 9일 0시부터. 자, 일본이 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은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제도 중단하고요. 네. 또 이미 발급돼 있는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일본은 3월 말까지라고 종료 시점을 박았다면 우리나라는 그걸 박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여행 유의에서 2단계인 여행 자제로 격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그 이제 그 주무부처가 일본 후생 노동성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게 감염법에 따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갖고 지금 꼼수 부린 거라면서 또 아베가. 정부 부처 간의 어떤 협의도 없었고 네. 전문가 회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즉석의 발표라고 내부에서도 되게 비판이 많더라고요. 일본 언론들도 비판을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했고.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한 건데 결국은 본인들이 손해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검사도 많이 하고 뭔가 방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본은 지금 무방비 상태인데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벚꽃 스캔들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베. 이게 이제 그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요번에 이제 방역이 엉터리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30%대로 그렇죠. 지금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베 지지율이.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 때리기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그 감정을 자극하는 네. 일본 국민들의 결국은 이 뻔한 수가 지금 작동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좀 분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이 아니고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보수는 다른 나라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근로 감시비 쏠리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했는데 우리도 이번에는 그냥 당하기는 좀 그래서 바로 하는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하고 사전 협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뭐 자기네 그 정부 안에서도 뭐 조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수출 그러면- 협의도 마찬가지였죠. 전혀 뭐 다 경산성과 조율이 안 된 상태 아니죠. 외교부와 외교부하고 네. 조율 안 된 상태에서 경산성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자기 살려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한국한테 또 도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요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후 2부에서 일본의 이영채 교수하고 그렇잖아요. 또 인터뷰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그 일본 현지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다음에 아베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의 평가가 어떤지 좀 자세히 들어볼 계획이니까요. 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총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공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5명 전략 공천 발표했는데요. 김남국 변호사 경기 안산 단원 의뢰 드디어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전략 공천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대표를 맡았던 최기상 전 판사는 서울 금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30곳의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그대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그리고 뭐 김진표, 우상호, 김태년, 송영길 의원 등의 중진들도 네. 현 지역구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경기 군포가 그 선거구 획정에서 갑, 을이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통합이 됐죠. 그렇죠. 통합되면서 기존 현역 의원 2명이 맞붙게 되는 상황이 아하. 생겼어요.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짱아님이 내는 64살 할머니인데요.
박주현 변호사님 팬입니다. 이렇게 아유, 여기서 나는이 아니라 내는 내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경상도 쪽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어우 감사합니다 누나. 네. 네. 누나라 그러겠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요. 네, 미래통합당 얘기해 네, 보겠습니다. 네. 공천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네,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이 고향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에 출마했다 컷오프 됐잖아요. 네, 계속 갈등을 하더니 결국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어제 SNS에 비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홍 전 대표도 경남 양산을 컷오프됐잖아요. 네.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거는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다. 이에 순응하는 건 홍준표답지 않다라고 남기면서 예. 오늘 양산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네.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능성이 크거든요. 항상 당에서도 좀 두려워했던 부분이 나가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새롭게 받을 뻔했던 양산에 가서 지금 한다는데 그 양산에서 과연 공천까지 다 내놨는데 컷오프가 된 거거든요. 과연 무소속으로 갈지 안 그러니까 간다고 할지 무소속으로 가면 어디로 나가느냐가 관심사인데 포인트는 오늘 기자회견 한다는데 네. 기자회견 장소가 양산이라는 양산이라면요 자기 고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자회견 장소가 양산이라는데 밑줄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창녕, 뭐 밀양 그쪽 지역구가 아니라는 그러면 겁니다. 양산 늘로 출마하려고 했는데 양산에서 기자회견에서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그러면 말을 양산에서 안 할까요?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너무 엉덩이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또 양산에 가서 네. 출마 안 한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양산에서 출마하는 걸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결국은 PK의 그 영향력과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 싸움이 결국은 본질 아니냐 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처음부터 혹시나 홍준표 전 대표는 양산을 생각하고 있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고향은 그냥 말만 그랬고 네. 결국 양산에 가야지만이 본인이 그 대통령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음. 또 거물하고 붙어야지만이 다음 대권하고 관계 있고 상징성이 있죠.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선후 관계를 보면 사실은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 을쪽으로 선회한 다음에 김두관 의원이 그쪽으로 좀 갔던 네, 그건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선후 관계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공천 현황을 보면 역시 관심사는 김남국 변호사. 네. 이제 강사갑 경선 도전한다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당이 만류를 했고 그래서 금천 전략 공천 이야기 나왔다가 여기가 아니라 중성동 갑이래더라 라는 네. 보도가 또 나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안산 단원을 이렇게 결정이 된 거네요. 저는 지금- 개인적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항상 좀 들으신 얘기 좀 있어요? 계속 다 갔다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전국에 한 지역 한 6-7곳은 갔다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다 그러니까 검토가 되긴 검토가 됐던 되긴 된 것 같은데 네. 본인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른다.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제가 그러고 예.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안산까지 가버렸네요. 예. 네. 근데 안산 단원을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한 곳이니까 근데 현역 의원이 네, 있습니다. 잘 됐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본인에게는 예. 그래도 금천에 딱 결정이 될 뻔했을 때 그렇죠.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많이 드러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여러 번 그 뭐 계속 바뀌면서 입지가 조금 좀 본인이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안산 단원을 해가서 내가 여기에 출마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구민들한테는 또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지역하고 관계성 같은 걸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네. 아무튼 어떤 식으로 이제 지역 구민한테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것도 좀 관심사가 되긴 됩니다. 아무튼 현역 의원 30명이 또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다는 것도 좀 눈길을 끄는 것 같고요. 정의당 이야기도 있죠? 네, 정의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 29명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번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IT 산업노동특별위원장인데 네. 1992년생이에요. 예. 여성이고 당선이 되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렇게 네, 되나요? 우리 법적으로 예. 25살 이상 출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 92년생이면 27인 건가요? 저 네.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자가 김영삼 전 전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죠. 예. 그런가요? 그 저기 과거 민노당 시절에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가 30 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30 정도 됐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20대 때 예. 제가 기억 예. 27살인가 좀 정확히 기억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데. 이게 이제 최연소라고 하는 거 보니까 27살보다 조금 많았겠죠. 그렇게 아마도. 되는 거군요. 예. 만으로 27인 그렇죠. 거고. 네.
자, 그리고 총 5개, 29명 중에 총 5개 순번을 35세 이하 청년에 할당을 했습니다. 네. 전면전으로 그 젊은 청년을 전면에 내세운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땅콩 회항으로 알려진 박창진 사무장이 8번을 받았고요. 네.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이 9번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지금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참 정의당 같은 경우는 많은 의석을 좀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뭐 15번 많다면 20번까지. 근데 지금 상황이라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비례정당 하나 낸다 그러고 또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3부에서 이제 비례연합정당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기류는 그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좀 많이 전당원 있는데, 투표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 당원 그래서, 투표를 한다고는 예. 합니다만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례 전문 정당에는 어떤 경우에도 참여 안 참여하지 한다.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의석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 네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그 순번이 이제 몇 번까지가 되느냐 또 이런 문제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의 목표가 원내 교섭단체 결성. 뭐 이거 20석. 이거 네.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네.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원래 같으면 9번, 10번이면 뭐 무조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될 미래통합당에 몰라요. 비례위성 정당이 없었다면 정말 생각할 수 되죠. 있었던 일이었죠. 예. 근데 아무튼 그 이번 선거에서 던지는 참 메시지라기보다는 숙제가 되겠죠. 네. 숙제가 참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는 현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 것이냐. 큰 길은 맞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서른 최고위원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뭐 잠시 후 8시 3부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요. 자, 두 분과 함께했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